어쨌든 여러분들을 카푸어의 세상으로 빠뜨리는 조우파가 설명드리는 연식이 오래돼도 탈 수 있는 차, 뭐 부식료 같은 거는 한번 싹 다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순입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드림카는 과연 어떤 차들인가요? 독일 3사의 벤츠, BM, 아우디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많은 남자들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드림카는 아마 이 브랜드를 빼놓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뒤에 있는 포르쉐예요. 이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쯤에 우리 문파크와 함께 가양동 오토갤러리를 방문을 해서 1000만원짜리 포르쉐가 있다고 라고 우리가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오늘은 그 포르쉐를 또 한 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왜 또 가져왔어? 제 탕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좀 더 특별하고 좀 재미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최근에 우리 파파게러지 재경님께서 BMW X5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X5를 타는 BMW 오너다라고 굉장히 큰 소리 빵빵 쳤는데 과연 수리비는 얼마나 나올까, 제대로 굴러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최근에 제가 저번주 주말에 우리 재경님을 만났는데 재경님이 테라칸을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BMW X5 오너라시는 분이 왜 테라칸을 타고 왔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고치러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딱 들었죠. 이거다, 이게 바로 컨텐츠다.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브랜드가 뭔가요? 바로 포르쉐죠. 그 포르쉐의 대표하는 SUV 1세대 카이엔, 요거 굉장히 또 인기가 많습니다. 물론 찾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그 이유는 포르쉐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주는 좀 중압감, 이거 고장나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중압감 때문에 쉽게 구매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한 코너가 바로 이 차를 샀을 때 과연 얼마나 될까, 요걸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포르쉐 카이엔 1세대 같은 경우에는 2004년식,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도 정도 전에 출시됐던 차고요. 원래 신차가는 1억이 넘어가는 굉장히 고가의 차량이었는데 지금은 중고가로 13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얘는 상태가 좀 괜찮은 녀석이고 옵션이 많이 들어간 차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좀 더 넘어가지만 좀 상태가 안 좋고 연식이 좀 더 되고 키로수가 조금 더 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미만에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000만원대의 포르쉐를 살 수 있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욕심나는데요? 여러분들의 차입니다. 아니 최근에 우리 문파크가 아우디를 타고 다니면서 아우디를 타는 남자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포르쉐의 오너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1300만원 60개월 할부로 여러분들의 꿈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심 있나요? 사요. 자, 과연 이 1000만원짜리 포르쉐를 샀을 때 어떠한 것들을 정비를 해야 되는지, 실제로 내가 이 차를 샀다고 가정을 하고 센터를 방문해서 한번 견적을 한번 어디가 고장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한번 차를 둘러보도록 하자. 자, 일단은 차키 디자인이 포르쉐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차 모양과 똑같이 생겼어요. 이 디테일을 보면 좀 놀라운데 요게 보면은 라이트 디자인이 지금 1세대 카이엔과 거의 동일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모습을 보면 포르쉐 카이엔의 실루엣을 그대로 형상화했다는 것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옆으로 볼게요. 근데 이게 우리 지금 세균맨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짝퉁 포르쉐 같다 라는 얘기 하는데요, 이 차량이 SUV에 거의 한 획을 그었던 모델입니다. 그 전까지 SUV라고 하면 뭐 상남자의 뭐 약간 좀 남자들의 차,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SUV라는 차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 포르쉐에서 카이엔을 출시하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판매량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SUV 붐을 일으켰죠. 1세대, 2세대, 지금 3세대까지 정말 없어서 못 파는 차가 바로 이 포르쉐 카이엔이에요. 많은 브랜드들이 따라 만들기 시작했죠. 람보르기니의 우루스, 벤틀리의 벤테이가, 게다가 페라리에서도 SUV를 출시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롤스로이스의 컬리난 역시도 이 카이엔을 거의 따라서 만들었다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죠. 옆으로 올게요. 자, 이 차가 아니에요. 무슨 키로야래요. 포르쉐인데 자동이에요. 야, 포르쉐 이거 한번 쑤셔줘 그냥. 이렇게 여는 거지. 자, 이렇게 열고, 자, 장구 여는 게 똑같은데요. 원래부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장구 여는 게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스마트 키가 워낙 잘 돼 있는데 이 당시에는 다 이런 아날로그 키가 대세였죠. 뭐 아까 뭐라고 얘기했다고? 없어요. 그런 거 바라지 마요. 나도 지금 한번 해봤거든요. 없었습니다. 자, 뒤로 가죠. 자, 후면부의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엔 터보예요. 그냥 모델도 아니라 무려 터보, TURBO, 터보. 발음 좋지 않아요? 제가 미국 현지에서 굉장히 그 현지 발음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자, 이 카이엔 터보도 자, 우리가 2018년도에 찍었던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렁크 유압이 고장이 나 있었죠. 그래서 올리면 슉 하고 내려왔는데 이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지 않아서 내려오진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대부분 차들이 이제 전동식 트렁크가 들어가 있어서 얘도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얘는 2004년도에 나왔던 차기 때문에 전동식 트렁크가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은 진짜 거의 뭐 대중화가 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 2000년도 후반 2000년도 중반만 해도 전동식 트렁크는 정말 플래그십 세단에 플래그십 모델에만 들어가 있었던 정말 고급스러운 옵션입니다. 근데 이 차는 진짜 제가 이 차를 뭐 좋게 얘기하는 거는 아닌데 차 상태가 나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어디서 그런 걸 느낄 수 있는지 알아요? 실내 가죽 냄새. 나름 관리가 좀 되면 가죽에 그 막 곰팡이,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된 차는 연식이 오래되면 곰팡이 핀 냄새가 나요. 트렁크만 열어도 요거는 좀 그래도 좀 관리가 됐다, 좀 그래도 돌아다녔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그런 냄새가 안 납니다. 이거 아마 연식 좀 오래된 차들 한 번씩 사보신 분들은 분명히 공감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내로 가보도록 하죠.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포르쉐 하면은 이 왼쪽에 키박스, 이 왼쪽에 키를 놓고 돌리는 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자연스러운 이 배기음. 되게 조용하네요. 되게 조용해요. 그러니까 진짜 에어컨은 여기까지 뭔가 냄새가. 저기 에어컨 냄새가 나. 에어컨 어떻게 끄지? 여기 있네요. 에어컨 필터는 교체를 해야 되는 걸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좀 놀랐던 건 굉장히 조용합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럽다. 괜히 카이엔이 아니에요. 카이엔 터보입니다. 엔진이 되게 조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 차주님께서 여기 보면은 이 전차주님이 여기 튜닝을 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내비게이션과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연동이 되어 있는 뭐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연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을 여기 튜닝을 해 놓으셨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워낙 또 연식이 오래된 모델이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가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편으로는 이 순정 자체가 또 워낙 그 가치가 있는 차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오래 탈 거면 이런 튜닝도 나쁘지 않지만 순정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잘 안 건드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송풍구에 보면은 거치대가 많이 없잖아요. 지금 우파몰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다양한 거치대를 지금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연결해 가지고 그냥 끼는 이렇게 거치대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무선 충전 거치대죠. 이런 식으로 거치대가 되는데요. 요게 잘 보면은 이 핸드폰이 무거우면 이렇게 송풍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 제품들도 나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자동차 제품은, 그리고 핸드폰 거치대는 어디서 사야 된다고요? 우파몰이죠. 바로 우파몰에서 사시면 됩니다. 중간으로 끝. 자, 어쨌든 오늘의 메인은 사실 이게 아니죠. 이 차를 직접 정비를 한번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바로 가시죠. 여러분들, 제가 또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뉴스카이 모터스라고 하는 곳인데, 수원에 이제 이런 경정비나 차를 사갖고 오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정비를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오랜만에 또 반가운 얼굴이죠. 다행히도 연락이 되는 남자, 우리 또 주영님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나와주세요. 레토나도 같이 찍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캠보 600, 그 다음에 IX5 그때 찍고서는 이제 연락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오늘도 연락이 돼서 이 어려운 차, 바로 1000만원짜리 포르쉐 카이엔을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차 정비가 지금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여러분들 지금 배경을 보면 알겠지만 거의 반나절 동안 이거를 정비를 사실 했습니다. 근데 여기 오기 전에 정비를 대충 했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디 정비가 대신 들어간 거예요? 모르세요? 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공부했거든요.
엔진 오일을 교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어 서스펜션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거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어 서스펜션이 말 그대로 에어를 공기압을 조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앞과 뒤를 조정을 해주는 건데 그 조정하는 그 압을 정해주는 게 그 부품입니다. 그것도 교체를 했고 냉각수 쪽에 있는 부품 역시도 교환을 했습니다. 대충 대략적으로 금액 따지면 대략 한 400만원 정도가 수리가 들어갔는데요. 네, 맞습니다. 차 가격이 1350만원인데 네. 400만원 벌써 수리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 주영님 이렇게 나온 게 대단한 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차를 올려서 영상으로 뭐가 문제있다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쵸. 이거 공개하는 이유가 뭔가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는 직업 특성상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음. 같이 우파님과 음. 이렇게 정비소에 왔고요. 더 남은 부분 이제 정비해야 될 부분 찾아보면서 이제 저희가 다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힐러형과 이전에 막 영상을 찍었던 것처럼 네. 중고차도 요즘에 뭐 이미지가 되게 안 좋잖아요. 뭐 허위 네, 매물을 맞습니다. 판다, 뭐 문제가 생겼는데 네. 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여서 판다. 네. 물론 이게 대부분의 영업사원분들이 그러진 않습니다. 그쵸. 대부분이 이제 네. 정직하게 차를 파는데 극소수의 양심 없으신 네. 분들이 그렇게 차를 팔아서 다른 분들까지 선량하게 정직하게 차를 파는 분들까지 네네.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실제로 팔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맞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예. 그 진짜 기가 막히게 생기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디 전자제품을 들고 고치러 갔어. 근데 가기 전까지 문제가 생겼는데 갔는데 문제가 안 나와. 골 때려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있는데 오늘 이 1000만원짜리 포르쉐 사면 수리비에 얻어 터진다. 거기에 그냥 등골이 쉰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오늘 진짜 거의 반나절 동안 센서도 물려보고 정비를 완벽하게 해서 지금 대충 나왔습니다. 제가 그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모아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가시죠. 자, 안으로 들어오면은 간단하게 몇 가지 볼 곳이 있습니다. 자, 제가 리뷰할 때 하체 리뷰는 사실 많이 안 하잖아요. 이쪽에 보면은 이 로우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요건데요. 이 로우암과 이쪽 안쪽에 보면 그 휠과 연결된 볼이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들이 항상 고장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식류예요. 고무류가 그 노화가 되면서 경직이 되면서 이제 막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그러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좌우 로우암과 이 고무볼을 다 교환을 해야 되는데요. 그 비용은 이 한 짝당 대략 6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보면은 이 터보 엔진이 달려진 차예요. 얘도 지금 터보 엔진이 들어갔는데 인터쿨러에 약간 미세한 엔진의 그 누유가 있다고 합니다. 얘는 터보 차들의 고질병이라고도 하는데요. 교환할 정도로 심한 그런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교환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바로 이 트랜스미션입니다. 트랜스미션 간단하게 사륜구동을 도와주는 그 기어인데요. 이쪽에 마찬가지로 이 안에 고무 몰딩 같은 그 고무가 연결하는 그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연식이 오래되었다 보니까 이 노화가 돼가지고 이 부분이 망가져서 이 트랜스미션에 그 오일이 새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막연하게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된다, 막 오일이 누유가 된다 그러면 무엇보다 이제 포르쉐이기 때문에 아우 수리비 엄청 많이 나올 거야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교체하는 이 부품 값은 많이 안 든다고 합니다. 10만원 내지 2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여기가 이거를 내리려면 여기를 다 내려야 돼요. 여기까지 싹 다 내려야 되기 때문에 공인비가 생각보다 좀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한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 왜 갈아야 되냐, 로우암을 왜 교환을 해야 되냐라면 이 로우암이 그 스티어링 휠의 그 감도라든지 그리고 승차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좌우 120, 여기 한 40 하면은 한 160만원 정도 추가로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외적으로는 문제가 크게 없다고 합니다. 누유가 되는 곳도 많이 없고요. 포르쉐 그 카이엔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자료 정리를 좀 해봤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을 카푸어의 세상으로 빠뜨리는 조우파가 설명드리는 연식이 오래돼도 탈 수 있는 차, 뭐 부식류 같은 거나 뭐 싹 다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게 보통 연식이 오래된 차들은 수리비가 엄청나게 나온다라고 사실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는 반은 정답, 반은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도 사람과 똑같아요. 케바케입니다. 얘는 고장이 많이 나는 차는 한 번 고장 많이 나고 고장 안 나는 차는 고장이 많이 안 나죠. 이게 전차주가 차를 어떻게 관리를 한가도 되게 중요하지만 애초에 잘못 만들어진 약간 좀
소위 말하는 불량인 차들도 실제로 이렇게 있어요. 그거는 좀 약간 미리 이렇게 와서 띄워보고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주영님 한 번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오늘 되게 용기 있게 출연을 사실 해주셨습니다. 이게 원래 저희가 예전부터 이렇게 직접 띄워서 정비를 해보면서 이렇게 찍고 싶었는데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네. 어찌 보면은 이게 차에 문제 있는 걸 보여드리기 때문에 네. 차가 안 나갈 경우가 있어서 네.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다 캔슬 먹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주영님께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게 또 협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한번 우리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출연을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일단 뭐 전 차주분이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관리 상태도 저희가 다 들어보지만 전반적으로 저희한테 다시 입고가 되면은 저희도 최종적으로 마지막 수리를 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판매가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또 연식이 있지만 이게 정말 중고차 시장에 나와도 될 만한 차인지 예, 그런 거를 또 검증해 드리고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정비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미리 400만 원 여기에 대충 한 200만 원 하면 6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네. 차값의 한 50% 정도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큰 금액일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이 포르쉐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전자 쪽에 그런 고장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 첫 SUV고 전자기기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고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리비가 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보통 중고차 많은 영업사분들이 미리 고지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수리를 해서 드릴 건지 아니면은 애초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타시던지 네. 보통 이런 걸로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문제가 눈앞에 보이고 바로 교체가 되는 거는 이렇게 정비를 띄워서 수리를 한 다음에 판매해 주신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만약에 저희 채널 보고 연락 오시면 좀 싸게 주실 거죠? 이 차는 일단 많이는 힘들고요. 한 1,000만 원에 네. 주시는 건 아니에요, 막?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어쨌든 싸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거 말고도 또 재미난 차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뭐 이 다음번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4천만 원짜리 알팔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것도 제가 또 멋지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출연해서 감사드리고요. 자,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이 실내를 보면 이 포르쉐 마크 그리고 여기 지금 센스 있게 차주분께서 여기 포르쉐 마크를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차는 뭐로 타야 된다고요? 감성. 그래서 원래 여기 보통 포르쉐 그 마크 붙이는 옵션이 있는데 이게 원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싸제로 그냥 붙여놨었나봐요. 근데 보통 이거 붙여놓은 것도 이게 자수 같은 걸로 집었는데 마크에서 그냥 양면 테이프로 붙여놓으셨네. 왜냐면 아무 생각 없이 만도 떨어져 있어. 그거 같잖아요. 어떤 거요? 그 훈련병 때 여기다가 오버로크 하는 거.